안녕, 이재식 국악원 친구들. 우리 이번 주에 만나볼 작품은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작품이야. 아마 제목쯤은 들어본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이 시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이 꽃이란 작품을 살펴보도록 할게. 잠깐 김춘수 시인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시인의 시세계는 크게 4개의 시기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시기가 오늘 보는 작품, 대표작인 꽃, 그리고 꽃을 위한 서시와 같은 작품들이고, 이 작품들의 공통점은 존재의 탐구를 수행하는 시기다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대상이나 어떠한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을 작품의 주제로 갖고 있다라는 거야. 두 번째 시기는 서술적 이미지. 그래서 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설과 같은 서사가 있는 문학작품에서는 주로 이야기를 서술하는 방식으로 쓰잖아. 근데 이 두 번째 시기의 김춘수의 작품에서도 이러한 서술적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고, 세 번째 시기와 네 번째 시기는 각각 탈 이미지에서 보통 시는 이미지가 강조가 되지만 세 번째 시기에서는 이미지의 벗어난다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시기에는 종교나 예술에 대한 성찰이 강조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어. 자, 우리는 이 첫 번째 시기 초창기의 작품인 꽃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김춘수의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존재의 탐구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여기 작품을 보니까 사실은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작품이 교과서에 실려 있었고, 여전히 아마 우리 친구들은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서 만나볼 거야.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도 사실은 새로운 작품을 주로 출제하는 수능에서 만날 확률은 적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신에서, 고등학교에 가서도 내신에서 지속적으로 출제가 될 거고, 또 다른 작품과 연계되어서도 자주 만나게 될 작품이야. 또 이 작품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언뜻 보면은 좀 쉬워 보이는 시거든. 하지만 처음에 얘기했던 김춘수의 존재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철학적 주제라는 측면에서 관련해서 볼 때는 해석하기에 만만치 않은 작품이야. 그러면 본격적으로 김춘수의 꽃을 분석해 보도록 할게. 일단은 이 작품의 시작 부분을 보면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할 때, 이때의 내라고 하는 것은 시적 화자이고, 그라고 하는 것은 시적 화자의 대상이야. 시적 대상이야. 그리고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 우리가 그 존재나 대상을 분별할 때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 그는 내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어떻다? 이름이 없고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존재, 무의미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 일련의 내용을 인식이라는 단어를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인식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사물을 분별하여 알다라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라는 대상을 내가 인식하여 이름을 붙여주기 전에는 그는 그냥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의미가 없는 존재였다, 이런 뜻이야.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무엇을 물어봐? 이름을 물어보잖아. 이름을 물어보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그 사람을 구분해서 인식하게 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을 명명행위라고 하는데, 명명행위라고 하는 것, 즉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 대상을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 또 존재의 본질 또는 그것의 가치를 인식하는 행위다라고도 볼 수 있어. 자, 그래서 이언으로 넘어가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 의미 없는 존재였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무엇이 되었어? 꽃이 되었어. 하나의 몸짓이었던 그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자 꽃이 되었다라는 것은, 즉 이름을 부른다라는 이 명명의 행위를 통해서 나는 그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는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명명 행위를 통해서 그는 꽃이라고 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야. 자, 그래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이름을 짓고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관계를 맺는데 아주 중요한 행동이야. 다른 존재와 차별화된 나에게만 소중한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1년과 2년의 내용을 보면 사물을 인식하기 이전에 무의미한 존재였던 것이 명명,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받는 존재로 새롭게 그 가치를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을 1년과 2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 자, 그리고 3년으로 넘어가니까 화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라고 하고 있어. 그의 이름을 불러줬다라는 것은 그의 존재를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거잖아. 이렇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에게 의미를 부여해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본질이고 참된 가치고 또 주체인식이 미칠 때 그 의미가 나타나. 이 빛깔과 향기라고 하는 것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개성이나 또는 고유한 가치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름을 붙여서 그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나 역시 나의 이러한 참된 빛깔과 향기라고 하는 가치를 인식하는 그에게 무엇이 되고 싶다? 꽃이 되고 싶다라고 하고 있어.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즉 나의 존재를 인식해다오. 그러면 나도 나의 이름을 불러준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고 싶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이 드러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1년과 2년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존재의 의미를 부여했다면 3년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 그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나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이름을 불리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이러한 소망이 드러나 있는 거지. 자, 이제 이 시의 마지막 사연을 볼게.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라고 해.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거고,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라는 것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또 나는 너에게 서로의 관계가 상호 주체적이고 대등하다라는 점에서 그것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3년에서 얘기하는 나의 소망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들 모두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떠한 특별한 존재와의 만남에 대한 기다림의 갈망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3년과 4년을 보면 인식의 주체가 내가 그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고 우리 모두 그러하다라는 것으로 인식의 주체를 확장하고 있어. 그래서 서로에게 의미 있는, 여기 오타가 있었네. 자, 존재가 되고 싶은 우리로 그 의미를 확장하고 있었다. 자, 이렇게 1년에서 관계를 위해서 아무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때 누군가의 말과 행동은 무의미한 하나의 몸짓이야. 하지만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존재의 의미를 확인했을 때 꽃이 되고 무엇이 되고 눈짓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 그래서 2년과 3년에서 서로 간의 이름을 불러주는 과정을 통해 그리고 4년에서 너와 나 그리고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방식으로 인식되는 하나의 눈짓으로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자, 우리 이렇게 시의 본문의 내용을 살펴봤고 꽃은 아까 얘기했던 김춘수 초기 시의 대표작이야. 어떠한 대상이 우리 주변에 무심하게 있을 때는 그것은 하나도 의미가 없는 단순한 도구일 뿐이지. 근데 그 대상을 인식하는 순간에 대상은 충만한 존재가 된단다. 자, 그러면 이 시의 내용들을 이제 핵심만 정리해 보도록 할게. 자, 화자는 누군가 자신의 본질을 간절하게 인식하여 주기를 소망하는 이고 상황은 누군가 자신의 본질에 맞는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라는 상황이야.
그리고 이러한 명명행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이 드러나 있는 거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지 않았다. 즉 그냥 존재하는 사물로서 도구로서의 존재라면 이름을 불러준 후에는 꽃이라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주체의 확대를 통해서 눈빛이라고 하는 상호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것도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눈짓이라고 수정해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시의 주제와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볼게. 시의 주제는 존재의 본질, 구현에 대한 소망. 그래서 존재의 본질을 구현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것을 통해서 존재감,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어. 자, 이 시의 첫 번째 특징은 간절한 어조를 사용하여 소망을 드러냄. 오늘따라 좀 오타가 많잖아. 그 이유가 선생님이 요거를 키보드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손으로 쳤거든. 그래서 좀 오타가 있었던 점을 이해해 주세요. 자, 존재의 의미를 점층적으로 심화하고 확대하고 있고요. 또 사물에 대한 인식론과 존재론을 배경으로 한다. 이 세 가지가 이 시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중간에 조금씩 오타 수정을 했던 부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이 작품은 여기까지 해설 마치겠습니다.